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중심가에 오피스텔 건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오피스텔이 4천여실 이상 공급이 예상되면서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상남동에 들어선 470여 호실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지만 분양 물량이 15% 정도 남았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이 오피스텔도 2년 전 분양에 들어갔지만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도 10에서 20% 정도 미분양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80% 정도 분양됐어요. 프로이면 아파트를 찾는 분이 더 많으세요. 옛 창원에서 분양 중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량은 4천여 실, 대부분이 상남동과 중앙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옛 창원시에 있는 오피스텔은 6천여 실로 2년 안에 66%에 해당하는 물량이 추가 공급되는 겁니다. 이런 데다 오피스텔 최근 공실률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분기 10% 가까이 됐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공급이 본격화하면 오피스텔 공실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10% 정도는 공실률이 이미 생겨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5%, 20% 생길 수도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제조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지역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경기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오피스텔 시장도 굉장히 침체를 걸을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중심 상업지구에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찰이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자 전환을 미리 막기 위해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가 재취업이 안 돼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불법 체류자 전환과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취업을 위한 사업장 변경 신청 홍보와 체불임금 청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이죠.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황영규 기자입니다. 부산권에 몇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까요?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개인지는 확실히 정확히는 모르겠어. 원자력은 부산 근처에 2개로 네. 어머니는 혹시 몇 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8기입니다. 그리고 1년 뒤면 7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내년 6월 영구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기인 상태는 얼마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수명 60년짜리인 초대형 원전 2기의 추가 건설 계획이 사실상 확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부산역 앞 횡단보도, 파란불로 바뀌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전세가 탈핵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향후 13년 안에 기존 원전의 절반이 문을 닫게 됩니다. 막대한 폐로 비용과 난해한 폐로 기술, 그리고 핵 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 당면 과제에 대한 고민은 제쳐두고 신규 원전 건설에만 몰두하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 발전을 정설을 하면서 사용 후 해결료 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뒤로 미루고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리 1호기가 원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경남 지역 농도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경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에 28 마이크로그램으로 인천과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은 사천과 하동의 화력발전소와 거제와 창원, 양산 등 산업단지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양군 산양삼 가공상품화 사업과 고성군 생명환경쌀 가공육성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색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1, 2, 3차 산업을 연계시킨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2010년 거제 맹종죽과 2013년 하동 매실, 2014년 창녕 마늘이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수확철을 맞은 블루베리는 단맛을 내면서도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블루베리가 검게 익을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게는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기를 맞은 블루베리 과수원. 탱글탱글한 블루베리가 탐스러운 빛을 내며 알알이 연그러갑니다. 같은 나무 끝에 맺혔더라도 과육이 익는 편차가 심해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 작업합니다. 살짝 뒤집어서 보고 익었다 싶은 걸 땁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뒷 배꼽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품종이 있고 안 되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이런 블루베리는 같은 품종이라도 언제 수확하는지에 따라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급격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히 익은 것보다 완전히 검푸른색으로 변한 것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단맛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반면 설 익은 것이나 완전히 익은 것 모두 과육의 단단한 정도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덜 물러지게 하기 위해 미리 수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항상 검푸른색을 띤 완숙기에 수확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자료를 농업 활용 매뉴얼에 담아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구매에 참고하도록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송전선 점검에 드론을 활용해 효율을 높인다는 소식과 일본 내에서 동호인들이 많은 분재 전시회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소형 무인 항공기 드론 석 대가 높이 30m의 철탑 주위를 비행합니다. 드론은 고압선 주변을 비행하며 카메라로 촬영한 선명한 영상을 지상 모니터로 전송합니다. 철탑 상공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조종이 어려웠지만 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전력은 그동안 송전선 검사에 기술자가 직접 철탑에 오르거나 헬리콥터를 동원해왔습니다. 드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비용과 인력을 크게 절감하고 안전사고도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ドローンですとか高度な画像処理といったICT を使ってですね、そういった生産性の向上、それから作業員さんの危険のリスクを排除というところがですね、これからの課題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検討しながら前向きに進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시모노세키시에서는 높이 25cm 이하의 작은 분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요시토미 씨의 작품은 병풍 앞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분재 4개를 배치해 산기슭 풍광을 표현했습니다. 카토 씨의 작품은 여러 개 분재 중앙에 줄기가 마른 분재를 둬 가혹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식물의 강인함을 나타냈습니다. 県外盆栽の魅力というのを取り上げて挑戦してみました。自然の荒波に打ち勝つようにという理想のもとに表現していました。 이 밖에도 돌의 균열에 소나무를 심은 독창적인 분재가 전시됐습니다. 분재는 식물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이 전시회는 시모노세키시의 분재 동호회가 주최해 모두 15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강도는 약했지만 지난 주말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엔 보다 본격적인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는데요. 목요일과 주말을 제외하곤 모두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북상했다 남하하길 반복하면서 7월 하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내리는 비는 강수량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5에서 20mm로 내다보고 있고요. 오후부터 시작돼 동쪽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사이로 안개도 무척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2도, 함안은 20도를 가리키면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 31도, 창원은 29도로 7월 중순에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진주가 2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합천 32도, 거창 31도, 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458억 원을 들여 대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가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함안 가야초등학교가 학생 15명을 선발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했습니다. 고성군이 신규 사업 계약 심사와 사정 감사를 통해 예산 4억 5천여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전국 평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상남도가 중국의 고급 농식품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내일 도내 37개 농식품 수출업체가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출업체 육성 사업에 16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중국 통관 등록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 등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서 학생들은 오전에 학교에서 기본 교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교육청이 선정한 위탁기관에서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위탁 교육을 할 17개 기관을 공모로 결정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